자, 우리가 이제 패널까지 연결해서 이제 종합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뭡니까?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케이스를 완전히 조립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최종 에이징 테스트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갖는 게 좋다 그러죠. 왜냐면 모니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상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떤 원인이냐면 ADB 쪽에 스케일러가 열을 받아도 이상 작동이 되고, 아니면 전원관리 소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LDO 레귤레이터가 열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패널 보드 쪽에 오버도 VC가 공급돼서 또 시간이 지나면 T콘이 열을 받아 갖고 이상 작동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리한 다음에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수리할 때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수리 시간이 만약에 30분이다 그러면은 좀 1시간 정도는 벌어서 1시간 반 정도인데 2시간 걸립니다 하고 여러분들 에이징 타임을 갖는 게 우리가 소비자한테 뭡니까? 그죠? 신뢰를 주는 거겠죠. 나갔는데 이상 작동이 생긴다. 1시간 때 왜 화면이 이렇게 됩니까? 수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걸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잘 됐다 수리가 있고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조립할 때는 어떤 나사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분이 누락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결합을 해야 돼요. 자, 결합을 할 때 어우 스피커 케이블 빠졌네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잘못 열다가 또 케이스가 깨지든가 아니면 기스가 나든가 그렇게 되겠죠. 자, 조립할 때 주의점은 일단은 케이블 뭐 이런 부분들 나사 이런 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게끔 조립하는 것이 큰 관건이겠죠. 조립을 합니다. 조립할 때도 일단은 케이스들이 오래되면은 저 경화가 돼서 잘 부러져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분해할 때도 중요하지만 결합할 때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부러지면은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뭐 이해심많은 뭐 소비자들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막 다뤘다고 뭐 야단을 치고 그러겠죠. 그래서 잘 조립을 해서 누락이 되지 않게끔. 보통 여기 보면 누락이 되는 게 여기 지금 RGB나 DVI 쪽에 나사 결합이 되는데 그 나사를 빼놓고 결합하는 경우도 많죠. 조심하셔야죠. 자, 이 모니터는 특이하게 여기가 지금 나사가 결합된다 그랬죠. 락이 걸리고. 나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부품 보관통, 덮개가 있는 부품통에 보관하면은 분실이 될 염려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장했다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받침대 결합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합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물론 우리가 이제 종합 테스트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상 작동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가져라. 이제 이게 우리가 수리해서 마지막 단계죠. 예, 수리해서. 그래서 에이징 타임을 갖는 거죠. 그때 PC 연결하지 말고 우리가 ISB 지그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이징 지그 쓸 때는 PC 전원을 쓰지 말고 이렇게 외장력 배터리 하나 다세요. 이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달아가지고 에이징 타임 할 때 이렇게 쓰시면 여기 PC가 연결 안 돼도 좋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 간단히 테스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합니다. 작업이.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을 걸어 놓고요. 이상이 있니 없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6단계는 뭐냐면, 자, 수리가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TV 쪽이나 모니터 쪽은
펌웨어가 공개가 안 돼 있다. 그럼 우리가 펌웨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고객의 수리한 모델을 우리가 내 데이터베이스에, 즉 펌웨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셔서 그 모델이 없는 모델이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 땐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그 펌웨어를 내 PC에 카피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중요할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내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이제 바이오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롬 파일도 있을 거고요. 모니터도 있을 거고 TV도 있을 거고 메모리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쪽은 여기다 놓고 모니터 쪽은 여기다 놓고 TV 쪽은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 때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폼웨어만 그냥 카피해 놓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모니터에 보면 뒤에 스티커가 명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모델명이라든가 제조 연원이라든가 뭐 제조사를 붙어 있습니까? 그 사진하고 AD보드 사진을 좀 선명하게 촬영을 해서 그 요 파일, 그죠? 모니터 롬 파일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제조사 모델 그 안에 우리가 이 같이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모델이 들어왔을 때 AD보드 사진을 봤을 때 똑같은 모델인데 AD보드를 딴 거 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반드시 사진을 같이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 안에 롬 파일이라든가 거기 안에 롬 파일 안에 이게 주피터라는 그 모델인데 그 회사인데 그 안에 이제 이 모델이 F192WC라는 모델이죠. 그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계별로.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은 AD 보드하고 명판 스티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롬 파일을 보관하면 나중에 똑같은 모델이 들어왔다 그러면 혹시 AD 보드가 상위한 게 쓰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사진을 비교하면은 우리요? 큰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AD보드 사진하고 명판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찍어서 우리가 그 확인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좋게 좀 찍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ISP 지그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복사하고 내 PC에 저장하는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ISP 지그를 사게 되면 이제 ISP 지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버튼이 보통 뭐 이렇게 1번부터 6번 정도 많이 써요. 보통 오토 이제 우리가 롬 파일을 카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업데이트 할 때는 보통 이제 오토 ISP 지그라는 버튼을 써요. 요거 누르게 되면 우리가 MCU 모델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죠. 리드라는 것은 이제 그 MCU에 저장되어 있는 폼웨어를 읽을 때 쓰는 거고 읽은 것 갖다 내 PC에 저장할 때 세이브라는 버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이 들어왔는데 이게 폼웨어 불량이다 그러면 뭡니까?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모델에 대한 폼웨어를 불러낼 때 오픈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불러냈으면 뭡니까? 그 MCU 안에 폼웨어를 업데이트할 쓰는 버튼이 라이트죠. 버튼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ISP 지그를 안 쓸 때 롬라이트 쓸 때는 일일이 이 제조사 그다음에 품명을 갖다가 우리가 알았어야 그 롬라이터가 가능했어요. 읽거나 쓰기가 가능했는데 이 ISP 지그 프로그램은 뭡니까? 오토 ISP를 누르게 되면은 막바로 얘가 뭡니까? 그 MCU의 디바이스 모델명, 그래서 제조사를 다 바로 얘가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게 참 편하죠. 자, ISP 연결 방법은요, 상강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1번, 2번, 3번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1번은 뭡니까? 지금 PC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죠. 여기 PC가, 데스크탑 PC가 있어요. PC가. 그 PC하고 이 케이블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USB 포트로다가. 그럼 뭡니까? PC의 5V 전원을 이 USB 케이블을 타고 ISP가 VCC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USB 케이블을 타고 이 ISP 지구와 PC와 통신 라인을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VCC 공급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 ISP 지구에 그 RGB 케이블로다가 통신선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2번, 여기 RGB 케이블하고 AD보드의 RGB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데이터 왔다 갔게끔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AD보드도 모니터도 전원이 인가가 돼야 되죠. 그죠? 전원이 인가돼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AD보드에
전원을 갖다 연결하는 거죠. 뭐 아답터 타입이면 뭐 아답터 12V 라인 연결하는 거고, 립소드 타입은 뭡니까? 220V 전원 인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결선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뭡니까? 좀 수리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폼웨어, MCU 안에 저장된 폼웨어를 우리가 그 내 PC에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하고, 우리가 작업하는 건 간단하죠. 오토 ISB직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MCU 모델 인식을 하고, 리드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읽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세이브하면 뭡니까? 읽은 펌웨어를 내 PC에 저장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에요. 작업하는 것은 무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은 여기 지금 MX 거 25L 모델 나온다 그러지. 25 MCU가 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카피하는 거죠. 요 안에 그 25L1005 AMC라는 디바이스 안에 펌웨어, 즉 운영체제가 들어서 전자율을 컨트롤한다. 그죠? 요걸 갖다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걸 빼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없는 것도 있다 그랬죠. 25 모델 안 나가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요 스케일러 안에 MCU가 통합되어 있는 원칩 스케일러라는 걸 쓰는 거죠. 그런 AD 보드도 많습니다. 추세가 지금 통합형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통 스케일러가, 그죠? 요 지금 MCU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 없어요. 그럴 경우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ISB직을 쓰는 거예요. 만약 ISB지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 스케일을 어떻게 뛸 거예요? 여기 가는 컨버터가 롬라이터에서 제공됩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도 이 핀도 가느다라서 소켓 컨버터에 끼기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ISB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2호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요 스케일러 안에 MCU가 포함된 거다 생각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자, 먼저 오토 ISB직을 눌러요. 그럼 얘가 인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얘는 지금 마스터의 이 모델이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리드를 하면 되겠죠. 자, 인식을 했어요. 그럼 MCU에 있는 폼웨어를 읽게 되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OK 사인이 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에러가 나는데 안 되겠죠. 그죠? OK 사인이 떨어진 것은 정확하게 읽었다는 얘기죠. 읽었으면 뭡니까? 세이브, 내 PC에 저장을 하는 거야. 우리가 DB의 구조를 갖다 만들었죠. 거기에 있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이 읽은 롬 파일을 우리가 저장을 한다. 이 작업이 이제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하러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주피터라는 그 제조사의 F1019WC라는 모델이죠. 그 안에다가 뭐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뭐 롬 파일로 하던 F1019WC로 하던 그건 관계는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 모델 안에 이 모델명이라는 우리가 파일명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읽은 파일이 내 PC에 저장돼서 향후에 똑같은 모델이 폼웨어 분량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USB 케이블로다가 PC로 연결하는 거죠.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그죠? 얘가 지금 그 에이징 화면이 나오죠. 어차피 에이징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토 ISP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마스터라는 그 제조사에 작용하면서 OK 사인이 떨어지죠. 읽었다, 인식했다. 이제 리드를 눌러야 되겠죠. 리드를 누르게 되면은 MCU에 있는 폼웨어를 읽을 겁니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뜨겠죠. 뭐 어쩌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읽을 때 뭡니까? SPI 플래시 실험, 얘 모델은 MX25L1005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죠? 마스터 건데, 그죠? 이게 나오죠. 마스터. 그죠?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드가 되면 다 읽으면 여기 OK 사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세이브를 눌러야 되겠죠. 읽었으니까. 자,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잡아놓은 게 바이오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자, 바이오스.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모니터 롬 파일. 주피터라는 제조사의 F192WC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롬 파일로 하던 뭐 AAL로 하던 그건 관계는 없죠. 여기 이미 모델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파일 세이브도 저장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롬 파일은 가지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 여기 F192WC 안에 보면 이제 지금 뭐가 저장이 되어 있죠? 롬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사진을 촬영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이 모델이 들어왔을 때 AD 보드를 비교해보고 명판을 비교해서 똑같은 모델이 나면 이 롬 파일을 쓰면 되겠죠. 간혹 이 FEWC라는 모델이라도 아마 후에 생산 단계에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똑같은 AD 보드를 쓴 게 아니라 여기 상이한 AD 보드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상한 게 들어갔으면 이거 넣어도 안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 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롬 파일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뭡니까? 3강에서 4강은 뭡니까? 인버터 분량, SMPS 인버터 분량의 쪽에서 우리가 수리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론이 있다면 편승 발전시켜서 수리의 질을 올리고 또 여러분 관리하기 좋은 방법을 구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강과 4강, 1강부터 4강에 걸쳐서 우리가 실전 수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닿는다면 유형별로다가 이 자료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구독 글찍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